누리호 한 번의 성공으로 프랑스의 우주 교과서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프랑스 유럽 우주국 관제실 대형 화면에 누리호 4차 발사 영상이 올라오던 그날 처음엔 모두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래겠지. 하지만 궤적과 속도, 성공률, 그리고 부품 출처를 하나씩 확인하는 순간 회의실에는 단 하나의 지명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경남 사천. 하청 도시라 부르던 그곳이 이제는 프랑스가 배우러 가야 할 새 우주 교과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아리안 6 총괄이 결국 우리가 사천에 졌다.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국의 진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사천 응원합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마음까지 이 이야기 속에 꼭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앙투안 르페브르입니다. 프랑스 남부 툴롱 출신 유럽 우주국 ESA에서 아리안 6 총괄 기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내 인생은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원통, 터보펌프, 연소실, 그리고 궤적. 대학원생 시절부터 아리안 로켓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첫 발사 성공 순간 관제실에서 동료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맞다. 유럽이 우주의 중심이다. 우린 늘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주 발사체의 교과서는 유럽이 쓴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나라들이다. 러시아는 옛날 기술, 미국은 상업화에 집중, 중국은 정치적 목적. 우리만이 진정한 과학과 기술의 균형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었고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날 전까지는 파리 외곽의 ESA 상황실. 벽 한쪽에 대형 스크린이 여러 개 걸려 있고 각국 발사체의 실시간 데이터가 흐릅니다.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 커피를 마시며 화면들을 훑고 있었어요. 익숙한 루틴이었죠. 매일 아침 이렇게 세계 우주 산업을 모니터링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화면에 익숙지 않은 깃발이 떠 있었습니다. 태극기. 이름은 누리호. 네 번째 발사. 화면 아래 작은 글씨로 NURI-호 KSLV-2 4TH 론치 어템프트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또 한국이야? 휴대폰, 자동차는 잘 만들지. 하지만 로켓은 아직 멀었지. 나는 옆자리 젊은 독일 엔지니어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자기 모니터만 바라봤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한국 발사체엔 큰 기대가 없었죠.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흰색 로켓이 붉은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처음 몇 초는 그저 그럴듯한 장면일 뿐이었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좌측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추력 곡선, 분리 시점, 궤도 진입각. 나는 습관대로 눈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수백 개 궤적을 그려온 눈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래프를 그렸죠. 잠깐만. 내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화면에 바짝 다가섰어요. 이건 단순한 우주 실험용 궤도가 아니었습니다. 탄두만 바꾸면 충분히 대륙간 사거리 궤적으로 전환 가능한 프로파일이었어요. 속도, 각도, 연소 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독일 엔지니어가 낮게 말했습니다. 앙투안 저거 ICBM이랑 거의 똑같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순간 상황실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한쪽에선 누군가가 작게 박수를 쳤고
다른 쪽에선 누군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축하와 경계가 섞인 이상한 침묵. 프랑스 대표는 표정을 굳혔고 독일 대표는 무언가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죠. 이탈리아 엔지니어는 전화를 걸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만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만 이 속도로 가고 있지? 우린 수십 년 앞서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따라온 거지? 그 질문은 곧 내 존재 자체를 겨냥하는 화살이 되었습니다. 아리안6는 이미 몇 번이나 일정이 밀려 있었고 예산은 처음 계획의 2배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책상 서랍 속엔 지연 사유서가 수십 장 쌓여 있었어요. 부품 납기 지연, 국가 간 조율 문제, 예산 삭감. 변명뿐인 문서들이었죠. 성공한 한국 로켓 화면과 지연된 우리 프로젝트. 두 그림이 내 앞에서 겹쳐졌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장급 간부가 들어와 내 쪽을 곧장 보았습니다. 앙투안 회의다. 지금. 그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어요.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 분석 회의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믿어온 교과서가 틀렸는지 검증받는 자리가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아직 그게 더 두렵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보니 화면 속 누리호는 여전히 하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궤적으로. 파리 본부 7층 이사회 회의실. 두꺼운 커튼, 오래된 목재 테이블,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공간. 우리는 늘 여기서 세계 우주 질서를 논의해 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에펠탑이 보이고 벽에는 아리안 로켓의 역사가 액자로 걸려 있었죠. 이곳은 유럽 우주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화면 첫 페이지 제목. 대한민국 누리호 4차 발사 유럽 우주 전략에 미치는 영향. 제목만 봐도 공기가 무거웠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대표들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분석가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중형 위성 발사체입니다. 그러나 궤도, 속도, 단계 분리 기술을 보면 아리안5 초기형과 동급 이상입니다.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떴습니다. 추력, 페이로드, 정밀도. 숫자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기술 베낀 거겠지. 러시아나 미국에서 뭔가 받았을 거야. 이탈리아 대표였습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죠. 분석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정밀 부품, 탱크, 동체, 단열, 전자신경망. 핵심 요소 대부분이 한 도시에서 나왔습니다. 기술 이전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체 개발로 판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파란 점 하나에 영어로 적힌 지명. SACHEON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나는 처음 보는 이름에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사천? 지도상으론 한국 남쪽 해안가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약 11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분석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항공우주 산업 전체가 집중돼 있습니다.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항공우주 기업 KAI 그리고 수십 개의 중소기업이 이 도시에 모여 있습니다. 연료 탱크, 구조링, 엔진 마운트, 복합재 페어링. 우리가 유럽 5개국으로 나눠 만든 걸 이들은 한 도시 안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화면에 공장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도시 안에 공장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어요. 설계, 제작, 시험 모든 게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린 탱크 하나 만들려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거쳐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엔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노장 이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건가? 한국은 하청의 나라야. 우리가 설계하고 그들이 만든다. 질서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보잉, 에어버스 부품도 다 한국에서 만들지 않나? 발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낡은 공장 벽, A사 종이들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실패 기록 같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붉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충 만들면 이 도시는 땅으로 떨어진다. 나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공장 벽에서 본 슬로건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장이었어요. 안전 제일도 아니고 품질 최우선도 아니었습니다. 도시 이름이 함께 떨어진다는 말.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분석가가 설명했습니다. 사천은 항공우주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뉴스 헤드라인에 사천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갑니다. 그게 이 도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스페인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품질 보증서인 셈이군. 그럼에도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겁니까?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로웠어요. 3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흔들리는 게 싫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둘 다야. 우선 당신이 직접 가서 봐. 사천이든 뭐든. 아리안육 총괄 책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와서 판단해. 그 보고서로 앞으로 10년 유럽 우주 전략이 결정될 거야. 순간 회의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유럽 우주 산업의 미래를 판단하는 임무라는 걸.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그 공장 벽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대충 만들면 이 도시는 땅으로 떨어진다. 파리에 우리는 무엇을 걸고 로켓을 만들고 있을까? 유럽의 자존심? 프랑스의 명예? 그게 도시 전체의 생존만큼 절박할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문장이 나중에 내 인생 설계도 전체를 고쳐버릴 줄은. 김포 사천 국내선. 나는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로 산과 바다, 논밭이 번갈아 지나갔어요. 여기서 로켓 부품이 나온다고. 솔직한 첫 감정은 회의였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우주 산업은 대도시 근교, 넓은 부지, 최첨단 건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론 작은 마을들과 논밭만 보였어요. 옆자리 한국 직원이 말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사천은 작은 도시지만 하늘을 만드는 곳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었지만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천공항은 놀라울 만큼 작았습니다. 유럽의 지방 소도시 공항 같았어요. 2층짜리 터미널, 비행기도 몇 대 없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도 단출했죠. 이게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이라고.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짠 바다 냄새와 함께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철, 기름, 용접 냄새. 어릴 적 조선소에서 일하던 아버지 옆에서 맡던 그 냄새였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론 계속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공장들. 하지만 모든 공장 지붕 위에 크레인과 환풍구가 가득했어요. 분명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KAI. 외관만 보면 그냥 커다란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철제 벽, 낡은 펜스, 멀리 송전탑. 파리 본부의 유리와 대리석 건물과는 달랐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 눈앞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끝도 없이 높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거대한 알루미늄 실린더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어요. 누리호 1단 산화제 탱크. 직경 3m가 넘는 거대한 원통이었습니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용접선을 찾으려 했어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프리미엄 업체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마감이었습니다. 안내하던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마찰 교반 용접입니다. 열을 최소화해서 재료 성질을 지키죠. 이 탱크 하나의 용접선이 수십 미터입니다. 한 군데라도 기포가 있으면 그냥 폐기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반사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우리 공장이라면 이 정도 기준이면 최소 절반은 버릴 거야.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지? 옆에서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겁이 많아서요. 한 번 터지면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천 로켓 폭발. 도시 이름이 먼저 박힙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도시 이름. 파리 회의실에서 봤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대충 만들면 이 도시는 떨어진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던 거죠. 탱크 옆에는 X-레이 검사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용접선을 따라 천천히 스캔하고 있었어요. 화면엔 금속 내부 구조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검사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용접할 때마다요. 매번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확실한 게 빠른 겁니다. 다음 공장에서는 복합재 페어링을 받습니다. 로켓 맨 위를 덮는 보호 덮개. 탄소 섬유 직조층이 규칙적으로 겹겹이 얽혀 있었어요. 작업자 2명이 커다란 금형 위에서 조심스럽게 섬유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한 올 한 올. 마치 거대한 옷감을 짜는 것 같았어요.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로켓의 피부입니다. 대기권 통과할 때 이게 갈라지면 그 안에 든 모든 게 죽어요. 위성도 우리 명예도 도시 이름도. 나는 장난 삼아 물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는 건가요? 그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네. 우리 실수 한 번이면 위성 하나, 나라 이미지 하나가 같이 떨어집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아빠가 로켓 만들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켓 터뜨렸어요라고 말하게 할 순 없죠.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공장들을 돌수록 내 머릿속에 하청 공장이라는 단어는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설계도를 받아 단순히 조립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탱크를 만들고 도시 이름을 걸고 용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인정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 우리보다 앞섰다고 쓰는 순간 내 30년 커리어가 부정되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한 줄을 적어두었습니다. 인상적인 현장. 하지만 아직 시스템은 우리가 우위. 그 말이 얼마나 얕은 방어막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고 공장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 작은 도시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천 방문 이틀째 저녁 호텔 방 창밖으로 어두운 공장 지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파리의 5성급 호텔과는 비교도 안 됐지만 창밖 풍경만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멀리 공장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리 본부와의 화상 회의 시간이었어요. 화면에 익숙한 얼굴들이 떴습니다. 국장, 각국 대표 그리고 프랑스 정부 측 관료 1명. 장마이너스 피에르 뒤랑. 그가 실질적인 악역이었습니다. 항상 프랑스의 자존심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정치인 출신이라 기술보다는 명분을 중시했죠. 앙투안, 한국은 어때?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 같았어요. 나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탱크 구조물, 품질 관리 진지합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진지한 건 알지. 아시아 사람들은 늘 열심이야. 하지만 기술의 뿌리는 우리야. 아리안 없었으면 그들 누리호도 못 쐈을걸. 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단순 하청이라 보기엔 이미 자체 설계와 실험 체계를 갖췄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 설계 제작 시험이 도는 구조예요. 우리처럼 여러 나라에 분산된 게 아닙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앙투안 말이 맞아. 우린 부품 하나 만들려면 세 나라를 거치는데 그들은 공장 몇 개로 끝내더군. 효율성이 완전히 달라. 프랑스 관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도해야 해. 우주 발사체 역사에서 프랑스가 빠지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더라도 우리가 위, 그들이 아래여야 한다는 말이야. 그 말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낮에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 공장 벽면 전체에 실패 날짜와 원인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마이너스 연소 시험 중 압력 이상, 용접부 재작업. 2022년 7월 8일 마이너스 전기 신호 끊김, 커넥터 설계 변경. 2023년 1월 20일 마이너스 탱크 내부 기포 발견, 전량 폐기. 실패 날짜만 20개가 넘었습니다. 그 아래 빨간 글씨로 적힌 문장. 실패를 숨기면 다음에는 도시가 떨어진다. 나는 그 사진을 회의 자료 마지막에 넣어두었었습니다. 화면에 그 사진을 띄웠어요. 이걸 보십시오. 이게 그들의 품질 관리 철학입니다. 프랑스 관료는 대충 보고 넘겼습니다. 이런 애국심 포스터는 어디에나 있어. 우리도 공장 벽에 비슷한 거 붙여놓지. 안전이 최우선, 품질이 생명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슬로건은 늘 추상적입니다. 안전, 혁신, 유럽의 미래. 하지만 이들의 문장은 너무 구체적입니다. 도시 이름, 떨어지는 궤적, 책임. 이탈리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나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답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로켓을 만듭니다. 그들은 도시를 위해 만듭니다. 더 작고 더 구체적이고 더 절박합니다. 스페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작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문제가 아니라 차이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실패하면 함께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일할 때, 그리고 국가 예산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일할 때 품질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 끝 무렵 국장이 물었습니다. 결론이 필요하다, 앙투안.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협력 대상인가, 관리 대상인가?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프랑스 관료의 시선이 내 얼굴에 꽂혀 있었어요. 앙투안, 기억해. 우린 절대 누군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프랑스는 우주 산업의 리더야.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나는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천과 다른 도시들을 더 보고 비교 분석 후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비겁한 중간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공장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누군가는 지금도 용접선을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도시 이름을 걸고. 자존심과 사실 사이에서 아직은 자존심 쪽이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중심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 사천 방문 마지막 날 아침 내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올라온 것이었어요. 발신인은 ESA 내부 분석팀.
제목 유럽 한국 발사체 공급망 비교 보고서. 커피를 옆에 두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보고서였어요. 표지엔 빨간 글씨로 기밀 컨퍼덴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상단에 큰 글씨로 적힌 문장. 누리호 34차 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98.7%. 그 아래 아리안6 여러 차례 지연, 누적 지연 기간 4년 이상. 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린 개발 규모가 더 크니까. 머릿속에서 변명이 자동으로 떠올랐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천 클러스터 주요 업체 평균 납기 지연율 3.2%. 품질 검사에서 제작업 비율 유럽 평균의 52%.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 선이 한국, 빨간 선이 유럽. 파란 선은 거의 수평이었고 빨간 선은 계속 위아래로 흔들렸어요. 우리는 조립 전에 부품 지연으로 멈춰 선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다국 간 분업, 복잡한 승인 절차 예산 싸움. 한 나라에서 부품이 늦으면 다른 나라 조립 라인이 전부 멈췄죠. 반면 사천은 단순했습니다. 도시 하나에 공장들이 붙어 있고 엔지니어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작업자와 설계자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차로 10분 거리에서 만나 해결했어요. 우리는 화상회의 일정 잡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작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천시청 회의실 도시 계획지도. 그 옆에 적혀 있던 문장. 설계 제작 시험 발사까지 한 도시 안에서 끝낸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우린 반대로 해왔어요. 국가별로 나누고 조립을 분산시키고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술적 효율을 희생했습니다. 프랑스는 엔진을, 독일은 탱크를, 이탈리아는 페어링을. 각국이 예산을 받으려면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야 했죠. 기술이 아니라 정치가 공급망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 누리호 1단 탱크 제작 기간 평균 4개월. 유럽 아리안6 1단 탱크 제작 기간 평균 11개월. 거의 3배 차이였습니다. EU 한국은 단일 업체, 단일 공장에서 일괄 제작. 유럽은 세계국 4개 업체 분산 제작 후 조립. 보고서 작성자의 코멘트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기술적 효율성을 포기하고 있음.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서 쓴맛만 남았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 결론 섹션이었습니다. 경제적, 기술적 관점에서 유럽 발사체 공급망의 일부를 한국, 특히 사천과 연계하는 방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검토되어야 함. 생존 전략. 그 단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협력이 아니라 의존. 그 차이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멀리 공장 지붕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켜져 있던 불빛이 이제는 꺼져 있었어요. 아마 교대가 끝났겠죠. 머릿속을 스친 생각. 우리가 이 도시를 단순 하청으로만 본다는 건 현실을 일부러 안 보겠다는 고집에 가깝지 않나? 프랑스 관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위, 그들이 아래. 그 문장을 숫자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있던 교과서가 이제는 오래된 판이라는 것을, 새 교과서는 지도 한 구석 작은 점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각주가 있었어요. 참고 사천 항공우주 클러스터는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중대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음. 유럽 주요 항공우주 제조시설 같은 기간 12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오늘 오후 마지막 현장 방문 사천의 한 중소기업. 주요 구조물 용접 마이스터와 면담 예정. 마이스터.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내 교과서를 완전히 찢어버릴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공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그냥 동네 철공소 수준. 낡은 간판, 오래된 철제 대문.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 대한 정밀용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한국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누리호 엔진 마운트 구조링을 만드는 곳입니다. 작은 회사지만 이 분야에선 최고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주변엔 비슷한 규모의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이게 사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대기업 건물이 아니라 이런 작은 공장들의 집합체. 문을 열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쇳가루 냄새, 용접 불꽃, 오존. 바닥에는 금속 조각들이 반짝였어요. 어릴 적 아버지 조선소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쪽에 커다란 원형 구조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엔진을 지지하는 구조링. 발사 순간 수십 톤의 추력을 버텨야 하는 부품이었어요. 직경 2m, 두께 5cm의 철고리.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약간 굽은 어깨, 깊게 패인 주름. 나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손에는 용접 마스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기 마이스터입니다. 한국 측 직원이 소개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구조물만 맡아온 분이죠. 한국 정부에서 인증한 용접 명장입니다. 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앙투안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그는 내 손을 힘있게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손바닥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이름은 김상호입니다. 저는 그냥 쇳덩이 붙이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눈이었어요. 나는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발사 순간 이 링이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이름이 떨어집니다. 그 말이 묵직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실패하면 프로젝트가 위험해집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기선 한국 이름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구조물에 다가가 용접선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선 하나하나가 제 이름입니다. 제 아들, 제 손주가 나중에 뉴스에서 이 로켓을 볼 때 저기 할아버지가 만든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용접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치 악보를 읽듯이. 여기 이 부분은 응력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입니다. 3mm 틈도 허용 안 됩니다. X-레이로 5번 검사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조선소에서 퇴근하던 기름 묻은 손. 어릴 적 나를 무릎에 앉히고 했던 말. 용접선은 사람 서명이야. 대충 그으면 그 사람 인생도 대충인 거다. 김상호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용접 배운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35년쯤 됐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처음엔 조선소에서 배웠어요. 배 만들다가 이 도시에 항공우주일이 생겨서 옮겨왔죠. 배나 로켓이나 용접은 똑같습니다. 사람 목숨 싣는 거니까요. 공장 한쪽 벽에는 또 다른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실패 기록. 얼마 전 연소 시험에서 구조물 진동이 기준치를 넘겼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굵은 글씨. 실패를 숨기면 다음번엔 사람을 다치게 한다. 나는 물었습니다. 이런 건 보통 숨기지 않습니까? 우리 쪽 공장들은 실패는 파일에만 넣어두곤 합니다. 회사 평판 때문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긴 도시가 작아요. 다 알게 됩니다. 아침에 식당 가면 옆 공장 사람 만나고 저녁에 마트 가면 검사하는 사람 만나고 차라리 처음부터 다 까놓고 같이 욕먹고 같이 고치는 게 편합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하청업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예, 책임, 얼굴을 거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김상호가 작업대로 가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철판이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철판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4.03 15 김상호. 날짜와 이름. 제가 용접한 모든 부품엔 이게 들어갑니다. 안 보이는 곳이지만 저는 압니다. 제 이름이 우주로 올라간다는 걸.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나는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게 내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책상 앞에 앉아 나는 아리안6 보고서 첫 문장을 완전히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와 사천. 두 도시의 밤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파리 본부 7층 회의실. 실패가 보고되면 처음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누구 책임이지? 어느 나라 업체가 늦췄나? 예산은 누가 승인했나? 책임이 사람에서 국가로 회사로 다시 사람으로 떠다닙니다. 회의는 길어지고 표정은 굳어지고 결론은 나지 않아요. 대신 다음 회의 일정만 잡힙니다. 나도 수없이 그런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프랑스 업체가 늦춘 건 독일 설계 변경 때문이고 독일 설계 변경은 이탈리아 부품 규격 때문이고 결국 모두가 피해자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사천 공장. 실패가 나오면 처음 나오는 말이 달랐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지? 다음번엔 어떻게 막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다음 성공을 위해 무엇을 바꿀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 점심시간에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공장 식당 한 구석. 작은 테이블에 젊은 엔지니어 둘이 앉아 있었어요. 김밥을 먹으며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 설계를 쓰면 무게를 300G 줄일 수 있어. 한 명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근데 강도가 2% 떨어져.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2%면 안전 마진 안에는 있어. 그래도 극한 상황 시뮬레이션 한 번 더 돌리자. 오늘 밤에. 토요일인데? 괜찮아. 어차피 집 가봐야 혼자야. 둘이 웃었습니다. 나는 그 대화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주말에 야근을 자원하네. 우린 누구 야근시키면 노조부터 떠오르는데.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 두 젊은이의 눈빛을 봤으니까요. 이들의 눈빛은 돈 때문에, 진급 때문에 밤을 새우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나오는 눈빛이었어요. 파리에서라면 저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말 근무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초과 근무 예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주에 하면 안 됩니까? 효율이 아니라 절차가 우선이었죠. 호텔 방 창밖으로 사천밤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공장 지붕마다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아직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리의 도시 불빛과는 다른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파리는 과거의 영광을 비추는 빛. 에펠탑 개선문, 센강의 조명. 아름답지만 모두 이미 세워진 것들이었어요. 여긴 과거의 예쁜 기억이 아니라 미래의 생존을 향한 빛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봤던 문장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대충 만들면 이 도시는 땅으로 떨어진다. 파리의 우리는 유럽 우주 주권 같은 거대한 단어를 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명예, 대륙의 자존심, 역사적 사명. 추상적이고 거대한 것들.
하지만 이 도시 사람들은 자기 이름, 자기 가족, 자기 동네를 들고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작은 것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대한 것보다 작은 것이 더 강했어요.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리로 보낼 보고서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중간 장 제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원래 제목. 대한민국 사천 클러스터 유럽 발사체 산업의 하위 공급망 후보. 하위 공급망. 그 단어가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제목을 그대로 보내면 편할 겁니다. 프랑스 관료도 만족하고 국장도 안심하고 나도 30년 커리어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짓말. 제목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새로 쓴 제목. 대한민국 사천 클러스터 우리가 잃어버린 장인 정신의 거울.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파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도무지 예상이 되지 않았어요. 프랑스 관료는 화를 낼 겁니다. 자네가 프랑스를 배신했어. 동료들은 당황할 거예요. 앙투안,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쓰고 있었으니까.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저 멀리 공장 불빛 하나가 꺼졌어요. 누군가의 하루가 끝난 거겠죠.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불이 켜질 겁니다. 30년 동안 나는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오늘에서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 제목이 파일에 기록됐습니다. 내일 파리로 돌아가면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거짓말하는 엔지니어로 늙지는 않을 거예요. 파리 ESA 이사회 회의실. 사천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전략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두꺼운 커튼, 오래된 테이블, 벽에 아리안 로켓 사진들.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참석자 전원에게 사전 배포된 상태였어요. 제목은 짧았습니다. 사천 우리가 잃어버린 교과서.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앙투안, 한 줄로 요약해보게. 한국, 특히 사천은 우리에게 위협인가 기회인가?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위협으로만 보는 순간 우린 게임에서 밀려납니다. 프랑스 관료 장마이너스 피에르가 즉시 받아쳤습니다. 자네 보고서 너무 한국 편이야. 우리가 하청에게 배운다? 이건 프랑스 기술자들한테 모욕이야. 30년 경력자가 이런 보고서를 쓰다니.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보고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균형을 위해 기술적 효율을 포기해왔다. 반면 한국 사천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효율과 책임, 장인 정신을 한 도시에 모았다. 우리는 이들을 하청으로 부를 수 없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가진 동등한 파트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해서 자존심을 붙잡고 우리가 위, 그들이 아래라는 옛 서사를 고집하는 것. 그러다 언젠가 완전히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 장마이너스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아리안 시리즈로 수십 년을. 내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둘째, 자존심 일부를 내려놓고 사천과 같은 도시를 공동 설계자로 인정하는 것. 아리안 6 이후 차세대 발사체 목표를 한국과 함께 세우는 것. 독일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두 번째의 한 표다. 앙투안 보고서를 읽었어.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더군. 우리 탱크 제작 기간이 그들의 3배야. 3배. 이탈리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지. 스페인 대표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자는 거지? 나는 보고서 뒷부분을 펼쳤습니다. 3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사천을 아리안7 핵심 부품 생산 파트너로 지정. 둘째, 유럽-한국 공동기술센터를 사천에 설립. 셋째, 젊은 엔지니어 교환 프로그램. 장-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우리 주권을 넘기는 거야. 프랑스는 절대.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피에르, 잠깐만. 앙투안, 계속해.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생이고 그들이 학생이라고. 하지만 사천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김상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철판 뒷면에 새겨진 이름과 날짜. 그들은 자기 이름을 부품에 새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구도 확인하지 않는 곳에. 그럼에도 새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자기 이름이 우주로 올라간다는 걸.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걸 잊었을까요? 로켓이 국가의 자존심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예라는 걸. 그게 제가 사천에서 배운 겁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관료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앞에 두는 조건이라면 논의해 볼 수 있겠지.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름이 중요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떨어지느냐, 날아오르느냐만 중요합니다. 사천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조선소 지붕, 그리고 사천 공장 지붕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두 곳 모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던 곳. 그날 밤 집 서재에서 나는 오래 붙여두었던 아리안 로켓 포스터 옆에 새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내가 쓰는 모든 보고서와 강의 책에 반드시 사천이라는 이름을 넣을 것. 그 도시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보여준 교실이다. 나는 이제 압니다. 우주 발사체의 교과서는 더 이상 한 나라가 쓰는 책이 아니라는 걸. 프랑스의 과거 페이지 옆에 한국 사천이 3장을 쓰고 있다는 걸. 내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옛 교과서를 질투심으로 쥐고 있는 노인이 아니라 새 교과서 첫 장의 서문을 적는 사람으로 늙어가는 것. 저는 앙투안 르페브르입니다. 어제까지는 아리안 6 총괄이었고 이제부터는 사천에서 배운 프랑스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한국에게 보내는 늦었지만 진심인 존경과 약속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랑스 엔지니어 앙투안이 남긴 상상의 고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 작은 공장, 연구소, 작업실에도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리호와 사천이 보여준 건 한국 기술 4글자만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서 있는 한국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의 솔직한 시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사천 고맙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 작은 공장, 연구소, 작업실에도 이름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리호와 사천이 보여준 건 한국 기술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의 솔직한 시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천 고맙습니다. 한 줄 댓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